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가을에 정성껏 수확하거나 큰맘 먹고 한 상자 가득 사둔 탐스러운 사과. 추운 겨울밤, 아삭하고 달콤한 사과, 한 입을 기대하며 저장고나 지하실 문을 열었는데 이게 웬일이죠? 사과가 단단하기는커녕 손가락으로 누르면 쑥 들어갈 것처럼 푹신하고 한입 베어 무니 아삭함은 온데간데 없고 솜처럼 퍽퍽한 식감만 남아 있습니다. 정말 실망스럽죠. 마치 배신당한 기분까지 듭니다. 많은 분들이 이것을 그냥 시간이 지나서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 알려드리죠. 여러분의 사과가 그렇게 변한 건 여러분이 저지른 단 하나의 치명적인 실수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범인은 아주 가까운 곳에 있었을 겁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내년부터는 겨울 내내 갓 단 듯 아삭한 사과를 즐기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도대체 왜 멀쩡했던 사과가 시간이 지나면서 퍽퍽하게 변하는지 그 원리부터 간단히 알아볼까요? 이것을 이해해야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과일과 채소는 수확 후에도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숨을 쉽니다. 이 과정을 호흡작용이라고 하죠. 호흡을 하면서 자신이 가진 영양분을 소모하고 동시에 에틸렌이라는 가스를 내뿜습니다. 이 에틸렌 가스는 식물의 노화와 숙성을 촉진하는 일종의 노화 호르몬 같은 역할을 합니다. 사과는 특히 이 에틸렌 가스를 아주 많이 생성하는 과일 중 하나입니다. 스스로 가스를 뿜어서 자신과 주변의 다른 과일들을 빠르게 익게 만드는 거죠. 덜 익은 바나나 옆에 사과를 두면 바나나가 빨리 노랗게 변하는 것도 바로 이 에틸렌 가스 때문입니다. 즉, 사과를 잘 보관한다는 것은 이 호흡작용과 에틸렌 가스 생성을 최대한 억제해서 사과를 깊은 잠에 빠지게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이 기본 원리를 기억하셔야 오늘 영상의 핵심을 제대로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바로 퍽퍽함의 정체입니다. 사과의 아삭한 식감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바로 사과 내부의 세포벽을 단단하게 붙잡고 있는 펙틴이라는 성분 덕분입니다. 펙틴은 마치 세포들을 서로 붙여주는 시멘트나 접착제 같은 역할을 하죠. 사과가 신선할 때는 이 펙틴 구조가 아주 튼튼해서 우리가 사과를 씹을 때 세포벽이 탁 하고 터지면서 그 안에 있던 과즙이 터져나와 아삭하고 상쾌한 느낌을 줍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노화가 진행되면 사과 내부의 효소들이 활성화되면서 이 펙틴사스를 분해하기 시작합니다. 시멘트가 부서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세포들을 단단하게 묶어주던 힘이 약해지고 세포들 사이에 빈 공간이 생기게 됩니다. 결국 세포들이 서로 분리되고 수분은 증발해버리죠. 우리가 퍽퍽한 사과를 씹을 때 아삭함 대신 부드럽고 가루 같은 느낌을 받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세포가 터지는 게 아니라 이미 분리된 세포 덩어리들이 으스러지는 느낌을 받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사과의 퍽퍽함은 단순히 수분이 빠져나간 상태가 아니라 내부 구조 자체가 완전히 변해버린 비가역적인 노화 현상인 셈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저장고에 숨어있는 보이지 않는 적, 바로 에틸렌 가스에 대해 더 깊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앞서 에틸렌 가스를 노화 호르몬이라고 말씀드렸죠. 이건 비유적인 표현이 아니라 실제로 식물학에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이 가스는 아주 적은 양으로도 식물의 성장, 개화, 열매의 숙성, 그리고 노화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막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마치 우리 몸의 호르몬이 신체 발달과 기능을 조절하는 것과 똑같죠. 문제는 사과가 이 에틸렌 가스를 스스로 많이 만들어내는 생산자이면서
동시에 에틸렌 가스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는 소비자라는 점입니다. 자기가 뿜어낸 가스 때문에 자기 자신이 더 빨리 늙어버리는, 어떻게 보면 좀 슬픈 운명을 타고난 과일이죠. 밀폐된 저장고 안에 사과들을 함께 모아두면 어떻게 될까요? 사과 하나하나가 뿜어내는 에틸렌 가스가 공간 안에 축적되면서 농도가 점점 높아집니다. 이렇게 높아진 에틸렌 농도는 다시 사과들에게 이제 빨리 늙어야 할 시간이야 라는 신호를 보내고, 사과들은 더 많은 에틸렌을 뿜어내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결국 저장고 전체가 노화 촉진 가스로 가득 찬 가스실처럼 변해버리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사과를 한 곳에 모아두면 예상보다 훨씬 빨리 품질이 저하되는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이 끔찍한 노화의 악순환을 일으키는 주범, 여러분이 저지른 가장 큰 실수는 무엇일까요? 바로 사과의 최악의 이웃들 바로 옆에 둔 것입니다. 그 이웃의 정체는 바로 감자입니다. 네, 여러분이 잘못 들으신 게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지하실이나 서늘한 곳에 함께 보관하는 바로 그 감자입니다. 많은 분들이 사과와 감자를 같은 공간에 보관하는 실수를 저지릅니다. 둘 다 서늘하고 어두운 곳을 좋아한다는 공통점 때문이죠. 하지만 이것은 불과 기름을 함께 두는 것만큼이나 위험한 일입니다. 왜 그럴까요? 감자는 숙성되면서 사과와는 다른 종류의 가스를 내뿜습니다. 이 가스는 사과의 숙성을 비정상적으로, 아주 폭발적으로 가속화시키는 촉매제 역할을 합니다. 감자가 내뿜는 특정 화합물들이 사과의 에틸렌 생성 시스템을 교란시켜 평소보다 몇 배나 많은 에틸렌 가스를 뿜어내게 만듭니다. 게다가 감자 자체도 사과가 뿜어내는 에틸렌 가스의 영향을 받아 더 빨리 싹이 나고 썩기 시작합니다. 결국 서로의 노화를 미친 듯이 촉진하며 함께 파멸로 이끄는 그야말로 최악의 궁합인 셈입니다. 여러분의 사과가 유독 빨리 퍽퍽해졌다면 지금 당장 저장고에 감자가 함께 있지는 않은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영상의 핵심이자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절대 규칙입니다. 감자와 사과의 상호 파괴적인 관계는 생각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조금 더 과학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감자는 저장 중에 글리콜칼로이드라는 자연 독소를 생성할 수 있는데 이 과정에서 특정 휘발성 유기 화합물을 방출합니다. 이 화합물들이 공기 중에 퍼져나가 사과에 닿으면 사과의 스트레스 반응을 유발합니다. 식물도 스트레스를 받으면 자신을 보호하거나 번식을 위해 다양한 생화학적 반응을 일으키는데 사과의 경우 이 스트레스가 에틸렌 생산량을 폭증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것이죠. 평온하게 겨울잠을 자야 할 사과를 감자가 옆에서 계속 일어나, 늙어, 빨리 하고 괴롭히는 셈입니다. 이로 인해 사과 내부의 펙틴 분해 효소는 훨씬 일찍, 그리고 훨씬 강력하게 활성화됩니다. 그 결과 정상적인 속도로 천천히 진행되어야 할 노화 과정이 몇 주 혹은 몇 달이나 앞당겨져 버립니다. 불과 한두 달 만에 몇 개월은 묵은 사과처럼 퍽퍽하고 맛이 없어지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같이 두면 안 좋다 수준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과 저장에 있어서는 절대 금기 사항으로 여겨져야 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온도와 습도를 완벽하게 맞춰도 감자가 옆에 있는 한 모든 노력은 수포로 돌아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감자 외에도 우리가 조심해야 할 나쁜 이웃들은 더 있습니다. 에틸렌 가스는 사과만 뿜어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바나나, 토마토, 아보카도, 복숭아, 배 같은 과일들도 에틸렌 가스를 많이 생성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따라서 이런 과일들을 사과와 함께 보관하는 것은 노화가스 농도를 높여 서로의 수명을 단축시키는 결과를 낳습니다.
반대로 에틸렌 가스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해서 쉽게 상하는 채소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브로콜리나 아스파라거스는 사과 옆에 두면 금방 누렇게 변하고 시들어 버립니다. 당근은 쓴맛이 강해지고 양상추는 갈색 반점이 생기기 시작하죠. 오이 역시 쉽게 물러지고요. 그래서 과일과 채소를 보관하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 중 하나는 에틸렌 생성 과일과 에틸렌 민감 채소를 분리하는 것입니다. 특히 장기 보관이 목적인 저장고에서는 이 원칙이 더욱 중요합니다. 사과를 보관하는 공간은 가급적 사과만을 위한 전용 공간으로 만드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만약 공간이 부족하다면 최소한 감자, 양파와 같은 뿌리 채소나 다른 종류의 과일들과는 최대한 멀리, 물리적으로 격리된 공간에 보관해야만 합니다. 작은 부주의가 여러분의 소중한 수확물을 망칠 수 있다는 점을 항상 기억하세요. 이제 이웃 문제를 해결했으니 사과가 겨울잠을 자기 위한 최적의 침실 환경을 만들어줄 차례입니다.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온도입니다. 사과 보관의 이상적인 온도는 섭씨 0도에서 4도 사이입니다. 특히 0도에 가까울수록 좋습니다. 왜냐하면 온도가 낮아질수록 사과의 호흡작용이 현저하게 느려지기 때문입니다. 온도가 10도 올라갈 때마다 호흡률은 2~3배씩 빨라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즉, 온도가 높을수록 사과는 더 빨리 숨을 쉬고 그만큼 더 빨리 늙는다는 뜻이죠. 섭씨 0도에 가까운 저온은 사과를 거의 동면 상태에 가깝게 만들어 에너지 소모와 에틸렌 생성을 최소화합니다. 하지만 절대 영하로 내려가서는 안 됩니다. 사과가 얼어버리면 내부 조직이 파괴되어 해동되었을 때 완전히 물러지고 식감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0도에서 4도 사이를 유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일반 가정의 냉장고 채소칸이 보통 이 정도 온도를 유지하죠. 하지만 지하실이나 창고에 보관할 경우 온도계를 반드시 설치해서 주기적으로 온도를 확인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특히 겨울철이라도 낮에는 온도가 생각보다 많이 올라갈 수 있고 밤에는 영하로 떨어질 위험이 있으니 단열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온도만큼이나 중요한 또 하나의 요소는 바로 습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습도의 중요성을 간과하시곤 합니다. 사과를 포함한 대부분의 과일은 약 90% 이상이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만약 보관 환경이 너무 건조하면 사과는 삼투압 현상에 의해 내부의 수분을 공기 중으로 빼앗기게 됩니다. 이렇게 수분이 증발하면 사과는 쭈글쭈글해지고 무게가 줄어들며 아삭한 식감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퍽퍽해지는 것과는 또 다른 종류의 품질 저하가 발생하는 것이죠. 사과 보관의 가장 이상적인 상대 습도는 놀랍게도 90에서 95% 사이입니다. 매우 습한 환경이죠. 이 정도의 높은 습도는 사과 자체의 수분 함량과 주변 공기의 수분 함량 차이를 최소화하여 수분 증발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지하실이나 창고는 이 정도로 습도를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오히려 너무 건조한 경우가 많죠. 이럴 때는 몇 가지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바닥에 물을 주기적으로 뿌려주거나 젖은 수건이나 물을 담은 그릇을 근처에 놓아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또는 사과 상재 구멍을 뚫은 비닐을 덮어두면 사과가 호흡하며 내뿜는 수분이 비닐 안에 갇혀 자체적으로 습도를 높이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건조한 공기는 사과의 또 다른 적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사과를 저장하기 전에 깨끗하게 씻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장기 보관에 있어서는 아주 큰 실수입니다. 사과 껍질을 자세히 보면 하얗고 뿌연 가루 같은 것이 덮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과분 또는 영어로는 블룸블룸이라고 부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농약이나 이물질로 오해하지만 사실
이것은 사과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내는 천연 왁스 코팅입니다. 이 과부는 비나 이슬 같은 외부의 수분이 사과 내부로 침투하는 것을 막아 부패를 방지하고, 동시에 사과 내부의 수분이 밖으로 증발하는 것을 막아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마치 천연 방수 및 보습 코팅제와 같은 셈이죠. 그런데 사과를 물로 씻게 되면 이 소중한 보호막이 전부 씻겨나가 버립니다. 보호막이 사라진 사과는 외부의 곰팡이나 박테리아에 훨씬 취약해지고 수분 손실도 훨씬 빨라져 더 빨리 시들게 됩니다. 따라서 장기 보관할 사과는 절대 미리 씻어서는 안 됩니다. 먼지나 흙이 묻어 있다면 마른 헝겊이나 부드러운 솔로 가볍게 털어내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먹기 직전에 깨끗하게 씻어서 드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자연이 만들어준 최고의 보호막을 우리 손으로 제거하는 어리석은 일은 피해야겠죠. 썩은 사과 하나가 상자 전체를 썩게 한다는 속담, 다들 들어보셨죠? 이것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과학적인 사실입니다. 저장고에 사과를 넣기 전 반드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작업 중 하나는 바로 모든 사과를 하나하나 꼼꼼하게 검사하는 것입니다. 상처가 나거나 멍이 들거나 병충해를 입은 사과는 절대 함께 보관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손상된 부위는 곰팡이나 박테리아가 침투하는 문이 되기 때문입니다. 일단 부패가 시작된 사과는 정상적인 사과보다 훨씬 더 많은 에틸렌 가스를 뿜어냅니다. 마치 나 지금 아프고 위험하니까 빨리 늙어서 씨를 퍼뜨려야 해 라고 외치는 것과 같습니다. 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농도의 에틸렌 가스는 주변의 건강한 사과들의 노화까지 급격하게 촉진시켜 저장고 전체의 사과 수명을 단축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또한 썩은 부위에서 번식한 곰팡이 포자는 공기 중으로 퍼져나가 다른 사과들로 쉽게 옮겨 붙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 하나의 문제아 사과가 멀쩡했던 다른 사과들까지 모두 감염시키고 노화시키는 재앙을 불러올 수 있는 것이죠. 귀찮더라도 수확한 사과는 반드시 선별 작업을 거쳐야 합니다. 약간이라도 흠집이 있거나 무른 사과는 장기 보관용에서 제외하고 먼저 먹거나 잼이나 주스 등으로 가공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그렇다면 사과를 검사할 때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확인해야 할까요? 먼저 사과 전체를 부드럽게 손으로 감싸쥐고 가볍게 눌러보세요. 단단하지 않고 살짝이라도 무르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다면 이미 내부에서부터 연화가 시작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사과는 장기 보관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눈으로 껍질 표면을 꼼꼼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작은 긁힌 자국, 새가 쪼은 흔적, 벌레 먹은 구멍, 혹은 갈색으로 변색된 멍 자국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아주 작은 상처라도 부패균에게는 활짝 열린 대문과 같습니다. 특히 사과의 꼭지 부분과 꽃이 졌던 아랫부분을 유심히 살펴보세요. 이 부분들은 구조가 복잡해서 곰팡이가 숨어있기 좋은 장소입니다. 꼭지가 빠져버린 사과 역시 그 구멍을 통해 감염될 위험이 높으므로 장기 보관용으로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껍질에 검거나 갈색의 작은 반점들이 여러 개 보인다면 탄저병과 같은 질병의 초기 증상일 수 있습니다. 이런 사과들은 보관 중에 병이 더 심해지면서 주변으로 퍼질 수 있습니다. 완벽하게 깨끗하고 단단하며 흠집 하나 없는 A급 사과들만이 긴 겨울을 건강하게 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냉정하게 선별하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선별 작업을 마친 최상급 사과들, 이제 어떻게 보관하는 것이 좋을까요? 여기서 의견이 갈리는 부분이 바로 개별 포장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과를 하나하나 신문지나 키친타월로 싸서 보관하는 것이 좋다고 말합니다. 이 방법에는 분명한 장점들이 있습니다. 첫째,
개별 포장은 사과들끼리 서로 닿는 것을 막아줍니다. 만약 보관 중의 하나의 사과에서 부패가 시작되더라도 포장지가 물리적인 방어막 역할을 해서 곰팡이나 세균이 옆의 사과로 직접 전염되는 것을 막아줄 수 있습니다. 썩은 사과의 전파력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는 것이죠. 둘째, 종이 포장재는 사과가 호흡하며 내뿜는 약간의 수분을 흡수하여 표면이 너무 축축해지는 것을 막아주고 동시에 주변의 습도를 어느 정도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셋째, 사과끼리 부딪혀서 생길 수 있는 작은 흠집이나 멍을 예방해줍니다. 하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수백 수천 개의 사과를 하나하나 포장하는 것은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드는 일입니다. 또한 포장재가 너무 두껍거나 공기가 통하지 않는 재질일 경우 오히려 사과의 호흡을 방해하고 에틸렌 가스가 빠져나가지 못하게 가두어 숙성을 촉진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대량으로 보관할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모든 사과를 포장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소량의 귀한 사과를 최상의 상태로 오래 보관하고 싶다면 개별 포장이 좋은 선택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굳이 필수는 아닙니다. 사과를 담는 용기의 선택 또한 보관 수명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어떤 상자에 담느냐에 따라 공기의 흐름과 습도 유지 능력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가장 흔하게 사용하는 것이 골판지 상자, 즉 종이 박스입니다. 종이 박스는 가볍고 구하기 쉬우며 종이 자체가 습도를 어느 정도 조절해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내구성이 약하고 습기가 많은 환경에서는 젖어서 찢어지거나 곰팡이가 생기기 쉽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나무 상자는 튼튼하고 통기성이 좋다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상자 옆면에 틈이 있는 나무 상자는 공기 순환에 매우 유리하여 에틸렌 가스가 축적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하지만 무겁고 가격이 비싸며 나무 자체에 곰팡이나 해충이 있을 수 있어 사용 전에 깨끗하게 소독하는 것이 좋습니다. 플라스틱 상자는 가볍고 튼튼하며 세척이 용이해서 위생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통기성이 없는 밀폐형 플라스틱 상자는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공기가 순환되지 않아 습기가 차고 에틸렌 가스가 농축되어 사과가 금방 물러지고 썩게 됩니다. 만약 플라스틱 상자를 사용한다면 반드시 옆면과 바닥에 구멍이 많이 뚫려 있는 통풍형 상자를 선택해야 합니다. 어떤 종류의 상자를 선택하든 가장 중요한 핵심은 원활한 공기 순환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우리가 흔히 사과라고 부르지만 사실 사과는 수천 가지의 다양한 품종이 있습니다. 그리고 품종에 따라 맛과 식감뿐만 아니라 저장성에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품종은 겨울을 넘어 봄까지도 아삭함을 유지하는 반면 어떤 품종은 수확 후 한두 달만 지나도 금방 퍽퍽해집니다. 일반적으로 껍질이 두껍고 과육이 단단하며 신맛이 강한 만생종 사과들이 저장성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후지는 전 세계적으로 저장성이 좋기로 유명한 대표적인 품종입니다. 홍곡처럼 껍질이 얇고 과육이 무른 조생종 사과들은 저장성이 매우 떨어져서 빨리 소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 품종의 사과를 함께 보관해도 괜찮을까요? 가급적이면 품종별로 분리해서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품종마다 최적의 숙성 시기와 에틸렌 가스 발생량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이미 숙성이 많이 진행된 품종과 아직 덜 익은 품종을 함께 두면 먼저 익은 사과가 뿜어내는 에틸렌 가스가 다른 사과의 숙성까지 빠르게 촉진시켜 버릴 수 있습니다. 모든 사과를 동시에 노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죠. 만약 여러 품종을 보관해야 한다면 상자나 구역을 나누어 품종별로 라벨을 붙여두고 저장성이 약한 품종부터 먼저 꺼내 먹는 계획을 세우는 것이 현명합니다. 그렇다면
장기 보관에 특히 유리한 챔피언 품종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앞서 언급했듯이 후지 부사는 저장성의 왕이라고 불릴 만큼 뛰어난 능력을 자랑합니다. 껍질이 두껍고 과육의 밀도가 높아 수분 손실이 적고 저온 저장 시 다음 해 봄까지도 맛과 식감을 훌륭하게 유지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재배되는 품종인 만큼 구하기도 쉽죠. 북미에서 인기 있는 품종 중에서는 그레니 스미스가 있습니다. 초록색 껍질이 특징인 이 사과는 매우 단단하고 신맛이 강하며 저장성이 뛰어나 파이 등 요리용으로도 많이 사용됩니다. 레드 딜리셔스나 골든 딜리셔스 같은 품종들도 비교적 저장성이 좋은 편에 속합니다. 반면에 아울이나 홍로와 같이 여름이나 초가을에 수확되는 조생종 품종들은 저장 기간이 매우 짧습니다. 이들은 수확 직후에 먹는 것이 가장 맛있으며 장기 보관을 시도하면 금방 퍽퍽해지고 고유의 향을 잃어버립니다. 따라서 사과를 구입하거나 수확할 때부터 어떤 품종인지 확인하고 그 품종의 특성에 맞는 보관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사과가 똑같이 오래 보관될 수 있다는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사과 보관에 대한 흔한 오해 중 하나는 무조건 냉장고에 넣는 것이 최고라는 생각입니다. 물론 소량의 사과를 몇 주 정도 보관할 때는 냉장고에 채속하니 온도와 습도 면에서 아주 훌륭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대량의 사과를 장기간 보관하는 데는 냉장고가 항상 정답은 아닐 수 있습니다. 첫째, 대부분의 가정용 냉장고는 공간이 한정되어 있어 수십, 수백 개의 사과를 보관하기 어렵습니다. 사과를 너무 빽빽하게 채워 넣으면 공기순환이 되지 않아 오히려 좋지 않습니다. 둘째, 냉장고 내부는 매우 건조합니다. 냉장고는 내부의 수분을 응축시켜 외부로 배출하는 방식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장기간 보관 시 사과의 수분을 빼앗아가 쭈글쭈글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냉장고에 보관할 때는 구멍 뚫린 비닐봉지에 담아 습도를 유지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냉장고에는 다양한 음식들이 함께 보관됩니다. 앞서 말했듯이 에틸렌 가스를 내뿜는 다른 과일이나 채소들이 있다면 사과의 노화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과가 내뿜는 가스가 다른 채소들의 품질을 떨어뜨릴 수도 있고요. 따라서 대량의 사과를 겨울 내내 보관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잘 관리된 지하실이나 서늘한 창고가 오히려 냉장고보다 더 나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과를 보관하기로 결정한 지하실이나 창고, 그 환경이 정말 사과에게 적합한지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냥 서늘하니까 괜찮겠지라는 막연한 생각은 위험합니다. 가장 먼저 필요한 도구는 온습도계입니다. 저렴한 디지털 온습도계 하나만 있어도 저장고의 상태를 객관적인 숫자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온습도계를 저장고의 중간 지점에 설치하고 최소한 일주일에 한두 번은 최고 온도와 최저 온도, 그리고 현재 습도를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만약 온도가 섭씨 4도 이상으로 자주 올라간다면 환기를 통해 온도를 낮추거나 보관 위치를 더 서늘한 곳으로 옮겨야 합니다. 반대로 영하로 떨어질 위험이 있다면 담요나 보온재로 사과 상자를 덮어주어 동해를 막아야 합니다. 습도가 90% 미만으로 너무 건조하다면 바닥에 물을 뿌리거나 젖은 헝겊을 널어두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또한 주기적으로 저장고에 들어가서 냄새를 맡아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만약 곰팡이 냄새나 시큼한 냄새가 난다면 어딘가에서 사과가 썩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즉시 썩은 사과를 찾아내 제거해야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저장고는 한번 넣어두고 잊어버리는 공간이 아니라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사과 호텔과 같습니다. 만약 최선을 다해 보관했음에도 불구하고 몇몇 사과들이 약간 부드러워지기 시작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미 솜처럼 퍽퍽해진 사과를 다시 아삭하게 되돌릴 수 있는 마법 같은 방법은 아쉽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노화는 되돌릴 수 없는 과정이니까요. 하지만 아직 완전히 맛이 가지 않고 살짝 부드러워진 정도라면 실망해서 버리기 전에 몇 가지 방법으로 맛있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과들은 생으로 먹기에는 식감이 부족하지만 열을 가하는 요리에 사용하면 오히려 그 부드러움이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애플 소스나 사과잼을 만드는 것입니다. 껍질을 벗기고 잘게 썰어 설탕, 계피와 함께 끓이면 어떤 사과로 만들었는지 모를 만큼 훌륭한 결과물이 나옵니다. 또한 잘게 썰어서 팬케이크나 와플 반죽에 섞거나 오트밀에 넣어 함께 끓여 먹어도 좋습니다. 파이나 타르트의 필링으로 사용하거나 돼지고기나 닭고기 요리에 함께 넣어 구우면 천연의 단맛과 풍미를 더해주는 훌륭한 재료가 됩니다. 즉, 아삭한 사과로서의 생명은 끝났을지 몰라도 요리용 사과로서의 제2의 인생은 얼마든지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상태가 더 나빠지기 전에 빨리 발견해서 현명하게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사과 보관의 거의 모든 비밀을 알게 되셨습니다. 그렇다면 내년 가을, 완벽한 사과 저장을 위한 여러분의 구체적인 액션 플랜은 어떻게 세워야 할까요? 첫째, 품종 선택부터 시작하세요. 장기 보관을 원한다면 후지 부사와 같이 저장성이 검증된 만생종 품종을 선택하거나 수확하세요. 둘째, 수확 또는 구매 후 즉시 선별 작업을 진행하세요. 상처나고 멍들고 병든 사과는 가차없이 골라내어 먼저 소비합니다. 셋째, 절대 씻지 말고 마른 헝겊으로 표면만 가볍게 닦아주세요. 넷째, 최악의 이웃을 격리하세요. 사과 저장 공간에는 절대로 감자나 양파, 다른 과일들을 함께 두지 마세요. 사과만을 위한 독립된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다섯째, 최적의 환경을 조성하세요. 온도는 0도에서 4도 사이, 습도는 90에서 95%를 목표로 설정하고 온습도계로 꾸준히 모니터링하세요. 여섯째, 통풍이 잘 되는 용기에 사과를 담으세요. 사과끼리 너무 빽빽하게 닿지 않도록 한두 겹으로만 쌓는 것이 좋습니다. 일곱째, 정기적인 순찰을 잊지 마세요. 최소 2주일에 한 번은 저장고를 확인하여 썩거나 무르기 시작한 사과가 있는지 점검하고 즉시 제거해야 합니다. 이 계획만 잘 따른다면 여러분은 다음 겨울에는 퍽퍽한 사과에 대한 슬픈 기억을 완전히 잊게 될 겁니다. 지금까지 사과 보관의 여러 가지 중요한 규칙들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만약 딱 한 가지만 기억해야 한다면 그것은 단연코 분리와 격리의 원칙입니다. 사과는 과일계의 독립주의자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다른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죠. 특히 자신과 다른 종류의 가스를 내뿜거나 자신이 뿜는 에틸렌 가스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다른 과일 및 채소들과는 상극입니다. 우리가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는 바로 이 분리의 원칙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서늘하고 어둡다는 공통점 하나만 보고 모든 작물을 한 공간에 몰아넣는 것이죠. 이는 마치 조용한 도서관에 시끄럽게 떠드는 사람들을 함께 입장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아무도 편안하게 휴식을 취할 수 없게 되죠. 사과를 감자 옆에 두는 것은 사과에게 절대 잠들지 마, 계속 스트레스 받으면서 빨리 늙어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과를 양파 옆에 두면 사과가 양파 냄새를 흡수해서 맛이 이상하게 변해버립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저장 공간을 재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구획을 나누거나 선반을 이용해서 높낮이를 다르게 배치하거나 혹은 별도의 용기를 사용해서라도 사과만의 독립된 왕국을 만들어주는 것이
장기 보관 성공의 가장 확실한 지름길입니다. 이것만 지켜도 여러분의 사과 보관 성공률은 2배 이상 높아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보관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기록의 습관입니다. 전문적인 과수 농가가 아니더라도 간단한 보관 일지를 작성하는 것은 매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거창할 필요는 없습니다. 작은 노트나 스마트폰 메모장을 활용하면 됩니다. 어떤 것들을 기록하면 좋을까요? 첫째, 품종과 수확일. 어떤 품종을 언제 수확했거나 구입했는지 적어두면 각 품종의 저장 기간을 예측하고 먼저 먹어야 할 순서를 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둘째, 저장 시작일과 저장량. 언제부터 몇 개의 사과를 보관하기 시작했는지 기록합니다. 셋째, 저장고의 온도와 습도 변화. 주기적으로 확인한 온습도계의 수치를 날짜와 함께 간단히 메모해 두세요. 나중에 어떤 환경에서 사과가 가장 잘 보관되었는지 데이터를 얻을 수 있습니다. 넷째, 상태 확인 결과. 정기적으로 사과 상태를 확인할 때마다 몇 개가 물러졌는지, 언제부터 부패가 보이기 시작했는지 등을 기록합니다. 이렇게 일지를 쓰다 보면 내 저장 환경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어떤 품종이 우리 집 환경에 더 잘 맞는지, 어떤 방법이 더 효과적이었는지 등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데이터가 쌓이면 해마다 여러분의 사과 보관 기술은 점점 더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처럼 실패의 원인을 기록하고 분석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전문가로 거듭나는 비결입니다. 자, 오늘 정말 긴 이야기를 함께 했네요. 퍽퍽한 사과라는 작은 실망감에서 시작해서 에틸렌 가스라는 보이지 않는 적의 정체, 그리고 사과의 최악의 이웃이 바로 감자였다는 충격적인 사실까지. 이제 여러분은 왜 그동안 소중한 사과들이 제 수명을 다하지 못하고 솜처럼 변해버렸는지 그 비밀을 확실히 알게 되셨을 겁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사과는 외로움을 즐기는 과일입니다. 특히 감자와는 반드시 무슨 일이 있어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켜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영도에 가까운 온도와 90% 이상의 높은 습도, 이 두 가지를 기억하며 사과만을 위한 안락한 휴식처를 제공해 주세요.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을 잘 기억하고 실천하신다면 내년 이맘때쯤 여러분은 분명 갓 딴 것처럼 아삭하고 즙이 가득한 사과를 맛보며 행복한 미소를 짓고 계실 겁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여러분의 소중한 사과를 지키는데 큰 힘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이 겪었던 최악의 농작물 보관 실패담은 무엇인가요? 사과가 아니더라도 좋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공유해 주시면 다른 분들께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